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방구미 파열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파열까지 여러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U자 형태, L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수술을 할 때는 어깨 관절은 피가 잘 안 나야 돼요. 시약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릎이나 발목은 지혈대를 감고 수술하거든요. 팔꿈치도 마찬가지 지혈대를 감아서 손목도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깨는 지혈대를 감을 데가 없죠. 심장을 막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시약보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출혈, 피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피가 조금이라도 뽕뽕뽕 계속 나게 되면은 시야가 안 보여서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지혈을 잘 해가면서 수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압력, 수술자의 스킬 등이 중요한 소요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저맥낭이라고요. 저맥낭.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 위에 저맥낭이 덮고 있어요.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맥낭 때문에 회전근개가 잘 안 보입니다. 저맥낭은 필요 없는 건 아니라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이에요. 팔꿈치에도 있죠? 무릎 앞에, 슬개골 앞에도 있고 발목 복숭아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더 붓는다고 그러죠. 팔꿈치에도 붓는 분들이 있잖아요. 발목 복숭아뼈도 붓고. 그래서 저맥낭은 쓸데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저맥낭 때문에 회전근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저맥낭을 적절하게 제거를 잘해서 회전근개를 잘 봐야 돼요. 회전근개 일단 잘 안 보여요. 그럼 저맥낭을 제거를 좀 해볼까요? 저맥낭을 이렇게 제거해도 잘 안 보이죠. 다 제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깨끗하게 제거하니까 저맥낭이 없어졌어요. 저맥낭도 이거 없앨게요. 하하하하, 저맥낭이 다 없어졌네요. 이렇게만 돼도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양을 봐야 돼요. 회전근개가 어떻게 파열했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끝부분에 여기만 좀 이렇게 없느냐, 이 부분만 없느냐, 아니면은 이까지 없느냐, 여기까지 여기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없느냐, 아니면은 꽤 많이 파열돼가지고 여기까지가 없느냐, 여기까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맥낭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시원하게 보이더라 그러죠. 그래서 섬유성 조직까지 제거해줘야 돼요. 회전근개 앞쪽에도 이렇게 섬유성 조직이 있고 뒤쪽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제거를 해줘야만이 완전한 시약보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봐야지만 회전근개 파열 형태가 분류가 돼요. 형태가 뭔지 알아야만이 봉합이 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전방에는 회전근개는 극상근이 있고 후방에는 극하근이 있죠. 그래서 극상근과 극하근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에 보면 극이 있어요. 스카플라 스파인이라는데 견갑골 극, 그죠? 극은 스파인. 이 부분이 앞이라고 보면, 뒤라고 보면은 견갑골 극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영상 좀 보여드리면 설명드릴 거예요. 극이 여기에 있게 되면 이 부분을 보고 구분을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앞쪽까지는 극상근, 여기는 극하근이라고 그러죠. 가상의 선을 꼬았을 때 여기는 극상, 여기는 극하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극을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파열의 형태를 우리가 구분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디까지 파열됐는지 U자 형태냐 L자 형태냐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고, 또 이두박근, 상한 이두근이라고 그러죠. 요 앞쪽으로 지나가는 요걸 우리가 또 힘줄의 상태를 봐야 돼. 이게 파열됐는지 빠져나오는지 뭐 움직이는지 탈구가 되는지 알아보고 요걸 또 깨밀 건지 아니면 그냥 묶을 건지 등등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견갑학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했잖아요. 견갑학의 상태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형태가 파괴됐을 때 수술이 용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동성이라는 데서 가동성,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도 가동성에 대해서 건의 가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동성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당겨와야 돼요. 잘 당겨와야 우리가 봉합이 잘 되는데, 가동성이 좋으면은 여기 힘줄이 회전근개가 여기 와서 잘 붙어요. 낭창낭창하게 쫄깃쫄깃하게 잘 당겨오게 되면은 직접적인 고래 봉합이 잘 되지만, 기능성이 안 좋으면, 가동성이 안 좋으면은 안 좋게 되면 여기까지 못 당겨온다는 거죠. 이렇게 내측 외측 가동성, 그리고 앞뒤 가동성,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파열의 형태를 구분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것도 좀 알아봐야 돼요. U자 파열은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가. U자 파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로 여기를 뭐 이렇게 당겨오게 되면은 뭔가 쭈글쭈글해져요. 여기를 당겨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또 여기를 막 당겨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좀 이상해지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봉합이 안 될 수도 있다. 막연한 불안감이 좀 생긴다는 거죠. 안 당기면 어떻게 하지? 안 당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거는 경계 수렴이라 그러죠. 경계 부분을 우리가 뭉쳐서 이렇게 수렴시켜준다. 마지널 컨버전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U자의 형태를 바로 깨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깨매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깨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좀 깨매지게 되고 요거만 남아요. 모양이. 그러면 요거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뼈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가동성이 전후방 가동성이 좋아야 여기 일단 경계 수렴도 된다는 거죠. 경계 수렴이 되고 여기를 남은 부위는 골에다 부착시켜 주는 거죠. 측면 대 측면 봉합이라고 그래요. 경계 수렴을 측면 대 측면으로 봉합을 해주는데 가장 여기 내측부터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측부터 시작을 해서 한 서너 개 정도 경계 수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계 수렴의 역할은 봉합이 불가능해 보이는 파열의 형태를 복원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러죠. 그러면 상당히 수술하는 사람 편해요. 의사는 이거 어떻게 하지는 게 아니라 잘 붙여주고 모양도 예쁘니까 예쁘게 봉합이 되겠구나 라고 하고 수술도 더 잘 된다고 하죠. 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봉합 부위의 긴장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제8의 빈도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죠. 경계 수렴이 생각보다 크죠. 경계 수렴. 또 U자의 형태는 보통 나사못을 박을 때는 두 개 정도를 박아요. U자도 그렇고 L자도 그렇고 조그마하면 한 개만 박아도 되는데 보통 두 개를 쓴다 그래요. 앞에 한 개 쓰고 뒤에 한 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는 다 뭉쳐져 왔어요. 이게 모양이 좀 예쁘게 지금 경계 수렴이 됐고 뒤쪽에 나사못을 박을 때는 경계선이었죠. 원래는 있었던 여기보다는 약간 전측방에 좀 해주다 그래요. 전측방. 그래서 여기보다는 경계 지금 잘 당겨오게 이쯤에다가 우리가 이쪽 라인보다는 좀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좀 떼주게 되면 잘 당겨와요. 그래서 후방 파열단이 근위와 전방부로 잘 당겨줄 수 있도록 후방 파열단의 변연부보다는 1cm 정도 전측방에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짝힘이라고 합니다. 짝힘. 짝힘을 모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짝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짝지의 힘이죠. 짝지. 앞쪽에서 횡단면에서 보게 되면은 상하에서 보게 되면 서로가 폴스 맞아야 보였다. 마주보는 힘이라고 그러죠. 카운터 폴스. 여기가 잘 맞아줘야 되는데 여기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뒤쪽에 있는 극하근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극하근이 형태가 짝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그리고 좌우에서 잘 맞게 되면은 균형을 잘 맞추어 가지고 관절과 상완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동을 지렛대 받침을 역할을 해준다 그러죠. 짝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만이 중요하게 봉합도 잘 되고 예후가 좋더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짝힘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극하근이 생각보다 잘 당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극하근이 잘 당겨와야 짝힘이 잘 맞아서 봉합이 조금 잘 안 되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다는 거죠. 예후가 경계 수렴 잘 해주고 요거만 좀 잘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설사 봉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재파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큰 통증 없이 일상적인 생활과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짝힘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앞쪽에 나사못을 더 박아야 되겠죠. 근데 전방은 후방보다는 우리가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극하근이 좀 더 많이 움직여요. 극하근은 좀 많이 당겨오거든요. 근데 우리 극상근은 앞쪽에서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파열단 부위에 바로 근처에 이렇게 여기가 파열단이면 바로 여기다가 나사못을 박죠. 안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못 온다 그러죠. 여기다 바로 봉합을 해서 여기를 덮어주게 되는 그런 나사못의 위치. 그래서 나사못의 위치는 그 조직을 잘 당겨봐야 돼요. 잘 당겨보는 위치에 정확하게 잘 나사못을 박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자 형태, U자 형태는 끝났고 일자 형태도 이거 모양이 보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일자 형태죠. 이렇게 일자 모양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한쪽 팔단이 다른 한쪽 팔단보다 더 가동성이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당겨와요. 그래서 측면 대 측면 봉합을 종방향으로 잘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여기만 남고 이렇게 봉합이 되는, 봉합이 잘 되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에다가 봉합을 시행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L자형 파일이다, U자형 파일 같은 걸 우리가 잘 확인을 했죠. 잘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뼈가 또 튼튼한지를 봐야 되겠죠. 뼈가 튼튼한지를 봐야 되고, 이럴 때 뼈에다가 나사못을 박을 때 이렇게 뼈가 튼튼한 부위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기 전에 뼈에다가 피가 나오도록 잘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디콜티케이션, 피질고를 벗겨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를 적절하게 잘 해줘야 돼요. 피가 뽕뽕뽕뽕뽕뽕 잘 나게 되면 이렇게 나사못이 잘 박혀가지고 힘줄이 봉합이 잘 된다. 디콜티케이션, 피질고를 벗겨주는 형태까지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 못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좀 자세히 보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파일 형태가 있다 그랬죠. 이제 요거는 크레센트, 이렇게 모양이 초승달 모양,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L자 형태, 이런 형태, 그리고 U자 형태, 완전히 뒤로 퇴축이 된 경우죠. 광공이 파일까지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 좀 알아볼 거는 U자 형태랑 L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죠. 견갑골에 붙는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좀 알아볼 거는 프라스피나투스, 극상근이라고 그러죠. 빨간색 극상근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요 밑에 있는 거 인프라스피나투스, 극하근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크죠. 견갑골이 이렇게 큰데 거의 전체에 우리가 극상근과 극하근이 다 차지하고 있죠.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요걸 가로지르는 것은 요거 보이죠? 견갑골 극이라고 그러죠. 스파인이라고 그러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극상근과 극하근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또 모양을 보면 이렇게 극상근이 붙는 부위, 극하근이 붙는 부위는 견갑골 극을 스파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걸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견갑골 극을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요거예요, 스파인. 옆에서 보는 건데, 그걸 기준으로 요걸 극을 이렇게 수직으로 꺼었을 때 앞쪽은 우리가 극상근이고 뒤쪽은 우리가 극하근이다 구분을 하면 됩니다. 스파인 앞쪽은 극상근, 스파인 뒤쪽은 극하근. U자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찌어지죠. 여기가 앞쪽이에요. 여기는 앞쪽 극상근, 극하근인데 이런 식으로 찌어지게 되면 바로 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바로 당기면 안 오죠. 쭈글쭈글해지겠죠.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게 W 형태가 되죠. W 형태가 돼서 이렇게 울어버려요. 울어버리니까 요거를 잘 꿰매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경계 수렴이다. 경계를 잘 꿰매주는 경계 수렴을 하게 되면 초승달 모양이 되죠. 다시. 그럼 요걸 다시 꿰매주면 돼요. 뼈에다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쉽게 꿰맬 수가 있어요. 겁먹을 필요 없죠. 이렇게 잘 꿰매주고 마지막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일자 모양도 마찬가지죠. 이건 좀 잘 움직여요. 일자보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잘 움직여요. 특히나 이제 극하근은 좀 이동성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잘 당겨와요. 극상근은 잘 안 당겨오거든요. 그래서 극상근을 당기려고 하지 말고 극하근을 당기면 돼요. 극하근을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경계 수렴 4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남아있는 거, 초승달처럼 좀 남아있는 거는 뼈에다가 우리가 나사목 박아서 고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좀 적어놨는데 해석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경계 수렴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사이드 투 사이드, 측면 대 측면으로 우리가 봉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라테랄라이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측면을 잘 해야만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내측이거든요. 내측.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바깥쪽이고 이 부위는 이 내측이에요. 그래서 경계 수렴을 잘 하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잘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라테랄라이즈, 바깥쪽으로 이동을 잘 시키자. 그렇게 해야만이 바깥쪽을 잘해서 또 텐션이 없어져야 돼요. 텐션 오프. 텐션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다가 그레이트 투브라스티가 뼈 있는 부위예요.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사못을 박을 건데 여기다가 텐션 없이 봉합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U자로 경계 수렴을 잘해서 잘 야들야들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텐션이 없어서 여기에 잘 붙는다는 거죠. 텐션이 많으면 결국 찢어집니다. 수술을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재파열이 되기 때문에 텐션 없이 잘 당겨 와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연부 조직 유리술을 그러죠.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연부 조직을 부드럽게 박리를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코라코 휴머랄 이런 인대가 있어요. 인대를 분리를 해주게 되고, 또 극하근과 극상근 사이에 있는 그 인터벌이죠. 여기도 어쨌든 스카푸라 스파인 적어놨죠. 견갑골 극 있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에서도 우리가 잘 박리를 해주자. 어쨌든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유리를 잘 해주면 잘 당겨온다는 거예요. U자 형태든 일자 형태든 예쁘게 잘 당겨온다는 거죠. 잘 해주자는 거죠. 경계수렴 잘하고 유리술 잘해서 텐션 없이 봉합을 하자는 게 이런 슬라이드의 요약이 되겠죠. 이제 그림 좀 볼게요. 경계수렴 합니다. 파일이 꽤 심하죠. 안 당겨올 것 같아요. 딱 보느라고 딱딱해져 있고 상당히 안 당겨줄 것 같은데, 경계수렴을 좌우로 측면 대 측면을 경계수렴이죠. 측면 대 측면으로 실을 꿰매기 시작해요. 이렇게 꿰맸죠. 이렇게 경계수렴이 끝났어요. 이 모양이 어때요? 이 모양 상당히 크잖아요. 여기가 내측이에요. 여기가 이쪽이고 이 부분이 이쪽이에요. 바깥쪽이 되는데 꿰매니까 이런 식으로 꽤 많이 당겨오죠. 많이 당겨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쭉 당겨와가지고 꽤 많이 당겨왔고, 그러면 나중에 텐션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뭔가 이 정도 할만하다 그러죠. 여기는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꿰매느냐 생각하는데, 경계수렴 몇 번 했더니 상당히 많이 당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U자형 파일은 이렇게 경계수렴을 잘 해서 모양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골에다가 나사못을 박습니다. 나사못을 잘 박아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뇌에 붙여주는 형태까지 해주게 된답니다. 예쁘게 잘 됐죠. 그래서 경계수렴 잘해서 예쁘게 잘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못을 예쁜 위치에다가 고정을 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위치로 회전근개 파일 봉합이 예쁘게 텐션 없이 잘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렸는데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가 많이 되셨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도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은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깨 아프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힘을 꼭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